안녕하세요. 아키링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영상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사건은요, 1999년에 홍콩에서 있었던 살인사건을 조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일명 헬로키티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쳐 볼게요. 1999년 홍콩의 한 경찰서에 어떤 한 소녀가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소녀는요, 자기가 귀신을 보고 있다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괴롭힌다고 그 소녀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경찰서에 들어와서 하게 돼요. 하지만 경찰들은 처음에는 정말 당황하죠. 정말 이상한, 그것도 어린 소녀가 귀신을 봤다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누구라도 이거를 믿겠어요? 그래서 이 경찰들은요, 이 소녀를 계속 다독이면서 괜찮을 거라고 다독이면서 보냈대요. 근데 이 소녀는 하루를 멀다 하고 계속 신고를 하고 찾아와 주기를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에 어떤 일인지 내용이나 들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이 여자 소녀한테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내용은요, 자기가 한 여자를 납치를 해서 고문을 해서 죽였는데 그녀가 계속 꿈에 나타나서 괴롭힌다. 자기 좀 살려달라. 자기가 그녀가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줄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처음엔 경찰들도 비웃었지만요, 워낙 끈질기게 신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한번 가주었다고 해요. 근데 그 동안에도 경찰은요, 그 아파트에 들어서기 전까지도 경찰들은 믿지 않고 있었다고, 그녀를 또 비웃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소녀와 함께 갔던 아파트의 그곳에는요, 소녀의 안내를 받아서 올라간 아파트 3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경찰들은 그 아파트를 가자마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일단 제가 그 아파트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안 보이네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이 아파트를 보시면 사진으로 보다시피 1층에 상가 건물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사람이 들어와 있지 않았대요. 사람이 들어와 있지 않고 이 사진처럼 그러니까 3층 이상은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곳이었다고 해요. 창문이 없어요. 보세요. 창문이 닫혀있지 않잖아요. 없잖아요. 비어진 지 오래된 공실 건물이었는지 유리창도 깨져 있고 1층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거의 폐허가 된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소녀를 따라서 3층으로 경찰들이 안내를 받아서 3층의 방문을 여는 순간이요, 피비린내가 확 몰려왔고요. 내부는 굉장히 지저분했대요. 지금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요, 되게 지저분하죠. 크게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엄청 지저분하죠. 그 아파트는요, 사진을 보다시피 1층 상가 건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 안을 보면 무언가를 해먹은 듯한 커다란 냄비, 그리고 식기, 그 방 한곁에 문제의 헬로키티 인형이 있었고요. 우선 방을 수색하면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요.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굉장히 역겨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장기로 보이는 것들이 한가득 담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헬로키티 인형이 있었다고 했죠. 이 경찰은요, 헬로키티 인형이 조금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이렇게 들어본 거예요. 근데 그 인형이 인형 같지 않고 너무 묵직했대요. 그래서 이물감이 느껴져서 막대기로 툭툭 쳤대요. 근데 왜 보통 인형 보면 푹신푹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고 자도 푹신푹신 하잖아요. 근데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처럼 딱딱한 것이 느껴졌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들은 그 인형을 분리를 해서 살펴봤대요. 그런데요, 그 안에는요, 어떤 것이 들어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게 문제의 키티 인형. 이 키티 인형 사이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보이시나요? 지금 이 두개골 보이시나요? 그 안에는요, 사람의 두개골이 들어있었어요. 그 두개골의 주인이 바로 이 사건의 피해자의 23살의 한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이유로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일까요? 일단 그녀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녀는 어린 시절 굉장히 불우하게 자랐다고 해요. 6살 때 아버지는 빚으로 인해서 가정을 버리고 도주를 했고요. 엄마는 재혼을 한 후에 그녀를 고아원에 갖다 버렸어요. 고아원에서 마땅히 보살핌과 사랑을 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어린 시절부터 비행을 시작했고요. 굉장히 불량한 학생으로 자랐다고 해요. 자잘한 강도 사건으로 종종 잡히기도 했고요. 또 문제가 된 건 일찍이 마약에 손을 댔다고 해요. 일단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여자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녀는요 16살에 이미 남자를 알았고요. 마약, 강도, 절도, 그리고 폭력에 많이 익숙해졌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젊은 나이에 남편을 만났는데 그 역시도 마약 중독자였어요. 또한 이것은 소문이기는 하지만요, 그녀에게는 편찮은 할머니가 있었대요. 그래서 할머니의 약값을 대기 위해서 가라오케의 나이트클럽의 댄서로 일을 했는데요. 돈이 벌리지 않자 매춘업소에 가서 매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1997년에 한 업소에서 A씨를 만났습니다. 이 A씨라는 사람은요, 그가 바로 조직 폭력단에 있었던 간부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34살. 그녀가 일하는 매춘업소의 고객이었고요. 피해자의 단골이었어요. 직업은 포주라고 해요. 그가 하는 일은 무기매매, 마약상. 그러니 그 역시도 마약 중독자였던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일명 아이스라고 불리는 마약을 복용을 했다고 해요. 이 마약에 취한 채로 밤새도록 함께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남자는 마약을 하면요, 되게 평상시엔 되게 자상하고 막 다정하고 막 이런 사람이 평소보다 굉장히 폭력적이게 되고요.
과격하게 변하고요. 그녀는 그를 만나면서 아이스에 처음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의 이 마약이 아이스라고 불리는 필로포닌 마약 중에서도 헤로인을 능가하는 가장 위험하고 강한 마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국내에서는 인터넷에 아이스를 팝니다 라고 검색을 하면 쉽게 광고를 보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손대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한 마약이고요. 이 마약은요, 뇌 조직을 직접적으로 파괴를 하고요. 성기능을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게끔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그 때문에 성관계를 할 때마다 이거를 복용을 한 것 같아요. 한 번 시작하면요, 밤새도록 했다고 해요. 멈추지 않고. 또한 이 약은 복용자를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마약 중에서도 가장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었다고 하네요. 한 달에 5회 복용 시 무려 2년간 정신질환에 시달렸다고 하고요. 증상 역시 뚜렷했대요. 효과가 즉각적으로 빠르게 나타나고요. 복용 시에 강렬한 쾌감과 성적인 흥분, 그리고 관능적인 느낌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게 지속 시간이, 몸에서 반응하는 시간이 2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인데요. 이 약이 무서운 이유는요, 단지 이것뿐이 아니라고 해요. 약 효과가 사라지면 극도로 무기력해지고 사소한 일상에서의 결정 능력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집중력을 상실하게 되고 간단한 계획조차 실행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편집증, 그리고 환각을 유발하고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고 해요. 이 신체적인 부작용은요, 과도한 심장박동,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요. 그리고 구토, 메스꺼움이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약을 복용 시 폭력성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과다 복용을 하다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는요, 이런 어마어마한 마약에 취해 있었고요. 가해자 역시 이런 위험한 물질의 중독자였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래서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 이 죽은 이 피해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가 임신을 하고 1998년에 아들을 출산하면서 그녀가 놀랍게도 이 마약을 끊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과 주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고 마약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원래 어울리던 남자 A는 그녀를 멀리 했는데, 왜냐면요, 애엄마니까요. 아이를 낳았으니까. 어느 날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녀가 그 남자한테, 그러니까 그 남자가 가지고 있던 돈에서 4,000달러 정도를 훔치게 돼요. 그 4,000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천만 원 정도. 그런데 불행해진 그녀가요, 자기가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이 그녀가 다시 찾아가서 돈을 돌려줬대요. 근데 남자는 그녀에게 이자를 요구했고요. 이자는 무려 10,000달러, 원금 4천만 원에서 이자가 무려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녀는 10,000달러를 주었대요. 근데 그 이후에도 16,000달러를 재차 요구를 했대요. 하지만 이 피해 여성은 더 이상 줄 돈이 없다, 나 진짜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 못 준다 라고 사정을 했대요.
그때 그 남자는요,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서요, 그녀를 납치를 하고요. 그 납치를 당했던 그때가 1999년 3월 17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녀를 감금시켜 놓거나 강제로 매춘일을 시켜서 포주 노릇을 했어요. 매춘만 시킨 것이 아니라요, 갖은 폭행, 폭언, 고문을 행했다고 하네요. 덕분에 그녀는 심한 폭행으로 얼굴과 몸이 상하자 그녀를 사려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결국 매춘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이 여성을 상대로 장난치듯이 극도의 고문을 즐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훗날 재판에서는요, 매춘을 시작하면서 빚을 갚게 하려고 했는지 어떤 계획을 짜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해요. 처음에는 그녀를 맨손으로 구타를 하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맨손으로 때리는 것이 시시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도구를 이용해서 구타를 시작해요. 그 도구로는 쇠막대, 몽둥이, 심지어 칼 같은 것도 있었대요. 그들은요, 전체가 다 마약 중독자들이었는데요. 진술에 따르면요, 아이스를 복용을 한 후에 흥분 상태에서 그녀를 괴롭히고 고문을 했다고 해요. 단지 무엇 때문에? 재미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왜 살아있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자, 그곳에 감금시켜 놓는 한 달 동안이요, 구타만 한 게 아니라 그녀한테 마약을 강제로 복용을 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대요. 그래서 이제 과다한 양의 약물이 물에 들어오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지나친 흥분 상태가 오게 되고요. 몸이 좀비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뇌에 이상작용까지 느껴져서 육체의 고통을 아무리 가해도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이들은 그녀를 고문하고 구타를 한 겁니다. 그들은요, 철사 있죠. 철사로 피해자의 두 손, 발등을 속박한 채로 구타를 했. 때리기 편하다는 이유로 목에 철사로 묶어서 매다른 채로 쇠막대기로 심한 폭력을 했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그녀의 모든 손가락, 팔, 그리고 다리뼈, 손뼈 이런 것들이 다 부러졌대요. 그녀가 죽기 직전까지 가면 다시 풀어주고, 그녀가 기절을 한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놀고 다시 들어왔고 다시 또 패고, 플라스틱 한편으로는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왜 플라스틱 불에 녹이면 끈적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거 만지면 되게 뜨겁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그녀의 몸에 발라서 눌러붙게 만들었대요. 이것 때문에 그녀는 금방 온 몸이 고문, 물집투성이었고요. 멀쩡한 피부 조직이 발견했을 당시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간혹 칼로 긁거나 찌르거나, 그래서 이게 찌르면 상처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 벌어진 거기에 고추기름이나 칠리소스 같은 매운 소스들을 들이붓기도 했고요. 입 안에 소변과 대변을 보고 그거를 삼키지 않도록 또 폭행을 가했다고 해요. 이 여자분 어떻게 견뎠을까요? 생각할수록 너무 잔인한데요. 그들은요, 게임을 하면서 이긴 사람이 그녀를 폭행하는 놀이를 했는데 그 폭행에서도 규칙이 있었다고 해요. 폭행 당하는 피해자는 웃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아니, 생각해봐. 쇠막대기로 미친듯 때리고 그 뜨거운 거 몸에다 다 바르고 웃음이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면서까지도 웃어야 했대요.
만약에 이 여자가 웃지 않는다면 바로 심한 고문과 폭행이 2배로 이어졌다고 해요. 그들은요, 그런 게임을 하다 놀다 질리면요, 다른 방에 가서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놀았대요. 그러던 중에 1999년 4월 그녀가 그렇게 구타를 하고 당하고 고문을 당했으니 몸이 나만하지 않았을 거야. 분명히 밥도 안 먹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양실조로 몸은 바짝 말라 있었고요. 얼마나 때렸는지 이빨이 하나도 없었대요. 다 깨져가 빠지고 깨져 부러지고 해갖고 그 상태에서 고문으로 인해서 쓰러져 있는 상태가 계속됐는데 웃고 있는 얼굴이어만 했대요. 정말 잔인한 새끼들이 정말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결국 이런 극도의 고문을 견디다 못한 그녀는요, 홀로 화장실에 남겨진 채로 의식을 잃어버렸고요. 4월달 말쯤에 사망합니다. 피해자는요, 며칠 동안 화장실 바닥에 방치되어 있었고요. 그 가해자들은 서로 그 시신 처리 방법에 대해 의논을 하다가 그녀를 가방에 싸서 자동차로 옮겨서 사막에 버리려고 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시도하기 위해서 밖에 나갈 때마다 순찰 중인 경찰과 항상 마주쳤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바깥에 이 상태로 데리고 나갔다간 우리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집안에서 시체를 처리하기도 했대요. 우선 그녀의 몸을 욕조에 옮긴 뒤에 톱으로 몸을 절단을 해요. 그리고 목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시체의 모든 피부 조직들을 벗겨냈고요. 그 장기들은 가방에 넣었고요.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장기들은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해요. 아까 경찰이 냉장고 열었을 때 장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녀의 머리였는데요. 머리의 처리 방법을 고민하던 그들은요, 그녀의 머리와 피부 가죽을 냄비에 넣어서 삶았대요. 그리고 그 육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냄비 육수 안에 국수를 넣어서 요리해서 먹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된대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을. 그리고 피해자의 두개골을 꺼냈는데요. 가해자들은 이미 죽은 피해자에게 그 얼굴을, 그 두개골을 보면서 뭐라고 짓거리면서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너는 죽었어도 내가 예쁘게 치장해줄게. 이쁘게 해줄게 내가. 그리고 넌 죽었지만 너를 가지고 놀기를 바래. 너와 같이 놀고 싶어. 예쁘게 치장해줄게. 그러면서 놀다가 지겨워지자 그것을 목격자의 것이었던 키티 인형에 숨기게 돼요. 목격자가 아니다. 이 피해자의 아니다. 아닙니다. 목격자. 그러니까 아까 그 신고했던 그 소녀 있죠. 그 소녀의 키티 인형에 숨기게 돼요. 그런데요, 피해자가 죽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바로 그 자백을 했던 그 목격자의 꿈에, 그러니까 그 목격자는 아까 그 말했던 그 13살, 나이가 13살이었다고 해요. 그 아이의 꿈에 매일 그녀가 나타나서 목격자를 괴롭혔고, 심지어는 현실 속에 나타나서 그녀를 노려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녀가 시달리다 못해 자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 시에 모든 것을 상세히 증언을 했대요, 이 여자애가. 그래서 훗날 그녀는요, 재판에서 증언을 했고
가담한 정도가 적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고 풀려나요. 진짜 이 여자애는 한 게 없어요. 이 가해자들이 총 3명인데요. 이 가해자들 중 한 명의 여자친구였고요. 남자친구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리고 지켜봤을 뿐이에요. 그래서 무죄를 받게 되었고요. 그 모든 가해자들은 20년간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범죄의 그 심리학자들은요, 그들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고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한 명, 그 A씨라는 그놈이 분노 조절 장애자라고 일제히 입을 모아서 증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재판원들이 가해자한테 동기를 물어봤을 때, 너 왜 그랬어? 왜 죽인 거야? 말해봐, 왜 죽였어? 이러고 물어봤을 때 이놈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재밌어서 그랬어요. 사람 죽이는 거 재밌잖아요. 단지 재밌어서 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경찰에 연행이 돼서요, 함께 진술을 할 때조차도 서로 이 죽은 이 피해자를 흉내를 내고요, 자신들이 고문을 신용을 내면서 진술하는 도중에 낄낄거리면서 웃기도 했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가해자들에게도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시체가 모두 분리되어 사라졌기 때문에 사망 원인을 부검할 수조차 없어서 변호사는 그녀가 고문으로 인해서 죽었는지 확실치 않다. 그녀는 마약 중독자였다고 했는데 마약 부작용으로 인해 죽은 걸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뻔뻔스럽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이 전에 피해자의 남편이 그녀는 아이를 출산한 후에 마약을 입에도 대지 않았다, 마약을 끊었다 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재판 도중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변호사가 위와 같이 변호를 하던 중에, 위와 같이 어떻게 변호를 했냐, 사망 원인을 부검조차 할 수 없었던 이 변호사들이 고문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 확실치 않고 마약 중독자니까 마약 부작용으로 죽었다, 그런 걸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말을 증언하고 있었던 그때에 갑자기 재판장의 불빛이 반짝반짝반짝 꺼졌다 켰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재판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사건에서 놀랐다고 하네요. 그 귀신에 시달렸던 그 한 여자아이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그 재판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귀신을 봤다고 합니다. 바로 가해자들이 종종 재판 도중에 살려달라고 꿈에서 그녀가 나온다고, 재판 도중에 그녀가 눈앞에 있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고 재판장 안에 경비원한테 호소를 하고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대요. 지금도 그들은 피해자의 유령한테 시달리고 있을까요? 지금 그 아파트는요, 유령이 나오는 장소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은 한 명을 제외하곤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그 건물 아래층, 그 아래층에 상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이, 사람이 이렇게 끔찍하게 죽었는데 그 집이 나가겠어요? 그래서 나가지 않아서 이제 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인테리어를 했다고 해요. 제가 인테리어 되어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인테리어가 돼서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밑에 보이시죠? 밑에가 미용실인데요. 지금 그 미용실에서 일하는 직원들도요, 인터뷰 같은 걸 했을 때 아니다, 자기는 단 한 번도 그런 귀신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요, 이 사람은요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왜 미용사들은 마네킹 이렇게 해놓고 머리 뭐 이렇게 놓고 밤 늦게까지 이렇게 연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모든 직원들은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뭐겠어요? 귀신을 봤다는 증거겠죠.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번 사건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지금 이 아이 그리고 이 피해자, 너무도 이쁜 이 아들을 두고 정말 끔찍하게 돌아가신 이분이 귀신이 되어서까지, 한을 품고 귀신이 되어서까지 이 건물을 떠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솔직히 제가 귀신을 믿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있다고도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잠시만요. 내가 사진을 막 정리를 해놨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잠깐만요. 뭐가 문제지? 여기 있어요. 혹시 그녀의 이 한 여성의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이 가해자들 얼굴 궁금하시죠?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세 명은 번갈아 가면서 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고문으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장본인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요, 너무 끔찍한 이 사건에서 정말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전 사람이 더 무섭다고 느끼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홍콩에서 일어났던 일명 헬로키티 사건이라는 살인사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으면 구독 그리고 즐겨찾기 누르시면 제가 열심히 다른 영상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